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손승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Theoretical Concept of ESG, ESG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 크게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SG and Sustainability, ESG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ESG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 보시면서 ESG의 발전사와 개념을 정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ESG와 Sustainability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SG and Information Disclosure라고 해서 기업이 이제 ESG 활동을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과 같은 경제적 활동의 결과를 우리가 재무제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 과세 의사결정 등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ESG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정보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환경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사회와 관련된 정보,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계의 역사가 ESG 역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깊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라든지 회계 정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ESG는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이 지금 한참 논의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ESG와 Information Disclosure를 통해서 현재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ESG와 Sustainability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2학기, 3학기 또는 이제 여기 학교에 오시기 전에도 ESG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테고 또 이미 ESG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컨셉 오브 ESG에서 What is ESG? 여러분이 생각하는 ESG는 무엇입니까? 썰렁한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디피아와 우리가 한국의 ESG 포털에서도 ESG를 요렇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위키디피아에 보시면은 Environmental, Social, Corporate Governance, known as ESG, 그죠? Set of aspects considered when investing in company. 투자자 관점에서, 그죠?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하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recommend taking environmental issue, social issues, and corporate governance issues 고려해야 된다. Take into account 무엇을 E와 S와 G와 관련한 이슈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디핑크 블랙락에서 투자하지 않겠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ESG가 기업으로 하여금 ESG에 대한 이슈를 고민하게 만드는 다는 관점에서 이런 정의가 위키디피아라는 세계 사전에도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포털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의 ESG 포털, ESG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긴데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이니셜, 영문 첫 글자를 다 아는 이야기죠.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 기업 경영에서 기업 경영에서 ESG인데 기업 경영에서 Sustainability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라고 해서 다양한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것은 주로 환경 이슈,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등과 같은 환경 이슈, 그 다음에 S와 관련한 것은 이제 인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특성을 이제 거버넌스 이슈, 전문성, 투명성, 다양성 등등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 등을 해야 된다. 경제적 책임과 더불어
해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ESG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SG를 위키드피아나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ESG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3, 2, 1 정의하셨습니까? 정의가 되셨던 분들은 뭐 이미 공부가 되셨던 것이고, 아직 정의가 안 되셨던 분은 이번 시간 저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요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제가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은 ESG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조직과 기업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왜 뭐 느닷없이 ESG를 말씀을 하시다가 조직 기업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ESG라는 활동이 뭐 기업의 ESG, 개인의 ESG, 뭐 국가의 ESG, 기관의 ESG, 기구의 ESG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ESG라고 할 때는 다 중요합니다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은 조직이나 기관의 기업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ESG를 한번 정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왜 경제적 가치 추구가 이윤 추구가 극대화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가치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는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왜 환경 사회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ESG가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최근에 ESG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organization? 조직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은 뭐죠? 하나 이상이, 한 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 있는 집합체입니다. 우리 학교도 조직이고요, 가정도 조직이고요. 그럼 가정, 학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조직이고 국가도 조직이죠. 자, 그 중에서도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입을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해서 이것을 판매를 통해서 무엇을 극대화하는 겁니까? 자신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바로 무엇이다?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S사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6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60만 원에 만들었고, 그죠? 60만 자, 다시 할게요. 잘 되지가 않는데, 6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60만 원에 만들었고, 이것을 얼마에 판매하느냐 하면 60만 원에 만드는데 얼마 받아야 될까요? 뭐 많이 받으면 좋지만 60만 원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하나 판매하면 얼마가 남은 겁니까?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고 판매했으니까 40만 원이 남는 거죠. 그죠? 40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 기업은 뭘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 받고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고 40만 원을 남겼으니까 이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남는 겁니까? 이 기업의 이익이 60만 원짜리를 4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60만 원짜리 1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40만 원을 남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뭐가 된다?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기업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미 뭐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만 극대화하면 되는데, 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파괴되고요, 인권이 유린되고요, 아동성 노동 착취되고요, 거버넌스가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만 먹고 살 거니?
그죠? 기업을 넣으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해관계자들, 뭐 고객, 투자자, 채권자, 지역, 사회, 기타 등등이 있겠죠. 뭐 심지어 지구까지. 그러면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면 뭐 환경이 어떻게 되든 노동이 어떻게 인권이 어떻게 되든 뭐 지구가 뭐 파괴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먹고 살면 되는데 이것만 목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이나 사회나 거버넌스 측면, 즉 인류 사회 측면, 전 지구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입 산출 환류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만 극대화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너의 가치도 극대화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치도 극대화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던 것이 이렇게 옴으로써 이 전체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또 유인해야 되고 경영자도 경영을 해야 되고 고객도 그런 기업을 두 눈 뜨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러한 시대가 관리 감독 당국은 그렇게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브룬틀란트 보고서라는 거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브룬틀란트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1987년이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왜 환경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세계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유럽 사회 중심으로 봉건 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 경제라든지 국가와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가 콜럼버스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이쪽 왼쪽으로 자꾸 이 대서양에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대륙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Great Discovery라고 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다 보니까 대항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경제적으로나 뭐 법 제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 국가 체제를 굉장히 갖추고 있었고요. 여기는 거의 원주민 시대 정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둘 다 비교가 되지 않겠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이나 법률적이나 군사적이나 환경적이나 문화적이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힘으로 얘를 다스리다 보니 식민지가 건설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가 건설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왕권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다가 자원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봤더니 엄청난 자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력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싸죠. 그래서 향신료, 자원과 인력에 의해서 이걸 수입하고 이 수입한 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대륙이 발전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크리티컬 이벤트 중에 하나가 1769년 뭐 한 것이죠.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하는 때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에 와서는 이제 여기 석탄에서 이제 전기기관, 그죠, 내연기관으로 가는 2차 산업혁명도 있습니다만 1769년이 그동안과 다른 것은 그동안에는 배도 타고 가도 뭐 이렇게 노저 가야 되고 바람 돛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제는 뭐가 가능? 동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력이 생겨나니까 훨씬 빠르게 수송하고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더 급격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고 더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는 부흥기를 맞는 시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겠죠. 가져와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판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가져오고 여기는 이 입장에 봐서는 자신의 자원을 제공하지만 부는 어디에 축적이 되는 거냐? 여기에 축적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2차 산업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을 갖추어 가지고
성장을 유럽이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한번 제동이 걸리느냐면 50년대, 60년대의 구대륙 입장에서 보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빠? 자원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노동도 우리가 제공하는데 우리가 제공한 만큼 부가 축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 여기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가공해서 더 많은 그죠? 이윤을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윤을 자기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나는 투입한 것 대비 가져오는 게 별로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 민족도 우수한데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민족주의가 성장하고 또 그러던 와중에 이제 70년대에 한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구대륙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싼 가격에 신대륙에서 구대륙의 싼 가격에 이제 더 이상 자원을 제공하지 않겠다. 우리 니네한테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구대륙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죠. 왜? 자원을 가지고 싼 가격에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자국에서는 이미 그 노동력이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유럽이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도 그죠? 봉건주의에서 노동자 계급도 성장을 하고 고비용 구조, 사회보장제, 임금 상승, 외부 자금 유입 중단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유럽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구대륙이 우리가 그동안은 싼 자원 잘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가공해서 많이 남겨먹고 있게 성장을 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 입장에서도 봤잖아요. 구대륙이 자원을 싼 가격의 자원과 임금 노동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부를 극대화하는지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쟤들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고와 의식과 움직임과 행동이 팽팽하게 둘이 맞서던 시기가 1970년대 이후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맞서다 오다 보니까 이제 1983년도에 뭐가 이제 발족이 되느냐면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발전이 됐느냐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나 이런 성장을 해왔는데, 그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라는 그죠? 의식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이 오염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발족을 하고 1987년도에 브룬틀란트라는 수상이시죠. 그죠? 이 부분이 수상이 브룬틀란트 수상이 의장이 되어가지고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고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자, 요약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시작한 거고 그 고민을 시작한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이 Sustainability, Our Common Future죠. 이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지속 가능성과 ESG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Background of Emergence in ESG. ESG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자원을 채취하고 고갈해가지고 자원을 채취하고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막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와봤더니 이런 환경의 파괴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죠. 학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기업의 가치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한 대가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기업의 책임은 경제적 가치 극대화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해서 그죠? 기업과 노동자와 고객과 지역사회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83년도, 87년도 브룬틀란트 보고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이제 이분은 프리만이라는 학자인데 프리만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여기도 굉장히 이제 뭐 다보스 포럼에 나오고 세계적으로 뭐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많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은 안 된다. 경제적 가치만은 아니다.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밀턴 프리드만 선생님께서는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제적 가치 극대화만으로는 기업만 사는 것이지 기업을 나라고 보면 너에 해당하는 노동자나 고객이나 지역사회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경제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 사회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여야만 하는가? 사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시장 주체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가? 시장 경제가 풀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분배, 교환, 공정성의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팽팽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 브룬틀란트 보고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걸 보기 전에 한번 슬라이드가 2개나 넘어갔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답을 봤으니까 지속 가능성은 뭡니까? 하나의 객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객체가 서로 이상의 객체가 서로 생존하려면 우리가 기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원을 활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만 해가지고 나만 먹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먹고 살겠지만 뭐 환경도 파괴해버리고 노동도 착취해버리고 이러면 너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대륙 신대륙의 역사적 교훈에서도 봤습니다만 구대륙이 신대륙을 그렇게 막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싼 가격에 자원 가져가고 막 이렇게 돈 많이 붙여서 판매하고 이러다 보니 구대륙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신대륙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전쟁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만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나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먹고 살아야 한다. 너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하게, 영원히 건강하게, 즐겁고, 그렇죠, 유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인데요. 뭐 이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요.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속 가능성은 하나의 객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철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생존에서 이제 생존 철학 삶의 정도라는 책인데 뭐 생존 철학 모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을 제가 본 한 5년 전에 봤는데 이것이 갑자기 ESG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ESG의 관점도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철 교수님이 제안한 모델에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생존 철학 모형이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모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너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보다는 누구를 우선시합니까? 나를 우선시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그죠? 나 살고 너 살고 모형. 또 요 표를 보시면은 나는 죽고, 그죠? 나는 죽어. 근데 너는 어떻게 살아? 되게 성스럽긴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보통의 인간들은. 자, 그 다음에 자, 너 살고 나 죽고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 죽고 나 살고의 모형을 보시면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저도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묻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형이 나 죽고 너 죽고 모형. 이것도 뭐 현실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나 살고 너 죽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죽고 뭐 나도 못 살 거면 너를 뭐 살려주기는 됐고 그치? 너도 죽어. 이런 것이 현실에서 아직까지도 몇백 년을 몇천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고조선에 이어가지고 이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신라의 김춘추 여기 자 우리가 뭐 지도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신라잖아요, 그렇죠? 신라. 여기가 여기 저쪽 편으로 가는 게 잘 안 되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신라고 그죠? 신라. 그 다음 이쪽 편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이쪽 편으로 오면 이제 백제, 그죠? 백제. 그럼 여기가 이제 어디였습니까? 고구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당나라죠, 그죠? 당나라. 당나라인데 이제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태종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제하고 고구려를 쳐서 우리가 그죠? 한번 연합을 해서 얘들을 없애자. 그죠? 신당 당신의 동맹을 맺어가 백제를 치고요.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가 오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같이 갈 것처럼 했지만 당태 입장에서는 뭡니까? 얘들 다 쳤으니 이제 뭐만 하면 얘들만 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중국이 되는 거죠. 당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칠라고 했는데 뭐 어땠습니까? 김유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얘들은 어떻게 그죠? 못 치고 결과적으로 신라가 되고 그 이후에 뭐 대조영이 발해 해동성국을 꿈꾸고 그다음 고구려 조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역사적으로도 몇 천만 년 전, 몇천 년 전에도 다 이렇게 그죠? 뭐 나 살고 너 살고 뭐 다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다 흑심을 품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문제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에도 그죠? 기본적인 모형은 나 살고 너 죽고 아니면 나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모형인데 이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모형에서 보면은 너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종교학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유가 사상이라고 유교 사상이죠. 유가 사상이죠. 유가 사상에 보면 이렇게 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은 사람이 몇 명, 두 명이 모여 있다 보니 그렇죠? 둘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원가보다는 가격이 커야 되겠지만 가격보다는 뭐가 커야 된다는 겁니까? 너의 가치, 나의 가치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의 가치, 나의 가치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되겠지만 너의 가치는 뭐가 될까요? 사회적 가치가 된다. 환경사회적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컨퓨셔스 모델이라고 유교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죽고 너 살고 뭐 우리가 종교학적으로도 그죠?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로드 모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죠? 나 죽고 너 살고.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종교 기독교 아닌데요. 뭐 그러시면 부모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부모님이 뭐 희생으로 그죠?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자식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디너리 풀슨 모델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내 이익만 챙기면 되겠고 뭐 너야 뭐 구대륙 신대륙이야 죽든지 말든지 뭐 고객이야 뭐 노동자야 착취되든지 말든지 나만 먹고 살면 돼. 스크루지와 같은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모델인데 뭐
이거는 한국형 부부 모델이다.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뭐 그렇게 그죠? 철천지 원수일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약 정리해 보면 우리가 ESG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에 있었던 그죠? 너 죽고 나 살고 오드린 펄슨 모델, 코리안 커플 모델에서 적어도 어디로는 가자는 겁니까? 나 죽고 너 살고는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주님만이 또는 예수님만이 부처님만이 그지? 우리 조상신만이 우리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어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런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멘. 전 목사는 아닙니다. 자, consideration 지금 이러한 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게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니까 국가와 국민의 관계, 기업과 뭐 노동자 고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과 여의 관계 이런 것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 관계에서 이 모델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라이크 대 러브인데 여러분은 라이크를 더 좋아하십니까? 러브를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게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ESG 모형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3, 2, 1. 썰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크는 좋아하다, 이고 러브는 뭡니까? 사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라이크인 것 같습니다. 사랑 만나서 뭐 사랑을 할 수 있죠. 하룻밤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뭐 영원한 사랑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사랑을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지만 사랑해서 계속 좋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네가 좋아라고 하면 사랑을 하게 되고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이회성, 삼회성,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템포럴리하게 차밍하다든지 뭐 그런 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게 되면 사랑도 할 수 있으므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ESG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개념이 객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도 처음 소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죠? The current concept of sustainability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Brundtland report published in 1987. 그죠? 1987년에 여기에서 나왔다. Our Common Future죠.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라고 하는 거죠. 그죠?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 유엔의 위원회입니다. United Nations Brundtland Commission defined sustainability 뭐로 meeting the needs. 그죠? 뭐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죠.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쓸 만큼 쓰고 미래 세대에도 쓸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지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톨스토이 말한 행복한 가정의 3대 조건,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꿈꾼다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불로영생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해야만 하는, 그죠?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응원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죠?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유엔이나 뭐 세계 기구들이나 또는 뭐 이니셔티브나 기관이나 기구 뭐 정부 등에서 각각의 이니셔티브나 기준 뭐 이런 것 등을 공표하죠.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죠. 그죠? 여기서 잘 아시고 계시겠으면 SDS 17개의 목표입니다. 빈곤, 그죠? 헝거리, 뭐 기아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것 등이 발표되기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GHG 프로토콜,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런 것 등이 죠. 요 기구가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 분류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ISSB에서는 2023년에 S2를 발표하면서 스코프 3의 범위가 포함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한 내용들을 스코프 3, 그 스코프 1은 직접 배출하는 거, 스코프 2는 간접 배출하는 거, 스코프 3는 기타 뭐 간접 배출하는 거 이런 것 등까지 의무 공시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FD라고 해서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죠. 그 기후 변화와 관련 재무 공개 협의체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이런 것 등을 강조를 하고 뭡니까? 기후 위기 식별 평가 관리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리스크를 파악하는 목표, 지배 구조, 뭐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지배 구조, 뭐 이런 것 등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선언하고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따르라는 이야기죠. 그런 공시하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TCFD도 있고 그 다음에 피카프라고 해가지고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의 약자로 탄소금융협의체 뭐 이렇게 됐다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죠. 신한이나 뭐 이런 쪽 하고 있는데 금융 배출량이라는 거예요. 금융 배출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금융회사가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라는 건데 뭐 금융회사가 제조회사도 아닌데 무슨 탄소를 배출하느냐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계산은 할당 계수에다가 배출량을 곱하면 이건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고요. 금융기관의 할당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자본 시장 가치에다가 금융 잔액이다라는 이야기죠. 요 이야기는 뭐냐면 금융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총 시장 가치에다가 금융회사가 투자한 금액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금융회사가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융회사가 투자한 금액이 얘와 얘가 커질수록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진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금융기관이 탄소 배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배출을 많이 하지 않는 회사에 이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회사가 탄소 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에는 투자를 적게 하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회사는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산식인데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기구 이니셔티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기반 SBTI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죠?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라고 해가지고 과학적 연구와 혁신을 통해 뭐 넷지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뭐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리마인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Equate Principles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를 할 때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및 위험 관리 체계가 있다. 그 다음에 UN 글로벌 컴팩트 10 principles 이런 것도 있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나왔다. 그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7가지도 나오게 되고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과 같은 것 등의 기관에서 탄소 배출량을 1, 2, 3까지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운동 또 시작이 되고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 태스크포스 파이낸셜 리스크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에서 기후와 관련한 리스크와 관련한 그죠 이런 것 등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금융 배출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기반으로 넷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죠 지구온도 1.5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배출량을 잔여 수준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얼마나 감소됐고 뭐 등등 어떤 기술이 개발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내용들이에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도 살펴보고 목적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 사회적 가치가 문제가 되는 것도 살펴보고 방금 살펴봤던 지속 가능성은 객체가 영원히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뭐 SDGs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도 발표되고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ESG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ESG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경제적 가치만 추구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의 가치라는 이야기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극대화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성과 사회적 가치와 플러스 경제적 가치, 카운팅 퍼포먼스, 경제적 가치도 함께 추구함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한 상태로 가자라는 관점에서 개념에서 의식에서 나타난 것이 E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업이 있는 게 나죠. 이해관계자인 나와 너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뭐를 다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나의 경제적 가치도 이렇게 나가는 경영을 우리가 무슨 경영이라고 정의하면 되겠다. ESG 경영이라고 정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도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의 말고 또 선생님 나름만의 철학과 이론과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선생님 나름의 ESG 경영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뭐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과제로 한번 부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ESG 필라,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인데 이는 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To do with impact on planet, 그죠? 지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To do with, 그죠? Impact on organization이 people, 그죠? Staff, customer, the community와 해서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o do with, 그죠? 조직이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그죠?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필라가 이 SG고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플래닛과 관련된 거, 그죠? Climate Change, Air and Water Pollu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그죠? 뭐 Biodiversity 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Customer Satisfaction, Human Right 인권이죠, 그죠? Labor Standard, 그죠? Employee Safety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합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ESG를 정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나보셨던 분들 중에서 논문에서는 ESG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해외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두 개 다 해외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뭐 요 논문은 이제 2024년 8월, 그죠? 얼마 전에
그 유정원 선생님께서 또 이 경영학 연구에 논문을 실었는데 뭐 거기 외에도 뭐 심용현 선생님 뭐 그다음에 김성돈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학술지 요건 9월 달에 나오고 이것도 8월 달에 나왔죠.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ESG를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여기 해외 학술지이고요. 쉐어홀딩, 내셔널 펜션 펀드, 그죠? 국민연기금의 지분율, on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financial performance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from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몇 분의 교수님들이 같이 논문을 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ES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오고요. 뭐 연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ESG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연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 뭐 지금 갑자기 한글로 하다 영어로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실 텐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논문은 이제 저희가 또 해외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인데요. ESG 성과와 재무 성과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쉽게 말하면 모형은 뒤에서 보시면은 뭐 나오겠습니다만 뭐 ESG를 잘하면 재무 성과가 좋냐? 뭐 그런 것 등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분석하고 ESG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서 보시면 aim of ESG management is remove the dark side caused by achieving economic prosperity of current human society. 그러니까 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떤 그 그림자들을 지우자는 운동이다, 목적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make human community sustainability, 그죠? Sustainable for a long time. Management performance this function, performed this function in field of ESG. 이 addition to maximizing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아까 봤던 프리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ESG를 정의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ESG에 관련한 아티클, 페이퍼도 보시고 나중에 또 논문도 쓰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정의들을 배우셨던 내용을 집대성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또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분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경영학회에서 경영학 연구가 경영학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는 1등하는 저널입니다. 그죠? 유정은, 손승진 글신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분은 ESG 경영의 1기 졸업생이시기도 하시죠. 그죠? 뭐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도 ESG 경영과 ESG 경영 수준의 변동은 기업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좀 한글이니까 아까 영어보다는 낫죠. 영어가 더 나을 텐데 괜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ESG 지속 가능 경영과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004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 Who Cares Win에 처음 소개되었고 등장하기 전에도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사회적 책임, 그죠? CSR은 바우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에 비해 바람 정책을 위반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행동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응무라고 했다. 그 이후 프리 아까 봤죠, 그죠? 캐롤은 뭐라고 했다. 브룬틀란트 보고서 세계경제개발위원회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제외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 충족시키는 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개념의 엘킹턴 TBL 등등등등 뭐 유나이티드 네이션 파리 기부협약 탄소 국경 조정세 뭐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이런 것 등이 소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쭉 배경을 리터레이처 리뷰를 하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ESG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논문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ESG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것을 선생님 나름대로의 글을 라이팅도 한번 해보시면서 선생님들의 더 지식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문을 한번 써보시는 게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내용을 집대성하고 더 한번 정리해보고 확장하고 또 하나의 결과물을 남으시다는 측면에서 논문을 쓰시기를 강요는 안 합니다만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에 우리가 ESG와 Sustainability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SG가 무엇일까요? 이제 정의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Sustainability와 발전 과정을 통해서 ESG가 어떻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ESG는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보고 ESG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자는 개념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 경영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서 첫 번째 섹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ESG와 정보 공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해버리면 또 약간 현장감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계획된 장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ESG와 정보 공개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보고서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회계 보고서는 이미 재무제표를 통해서 산출이 되고 있고, 그죠? 그럼 이런 것이 산출이 되고 있는데 ESG가 이제 너도 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의 결과가 정보로 나와야 되는데 환경성과 거버넌스 성과, 사회성과가 회계성과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는 어디서 봅니까? 그죠? 전자공시 시스템. ESG 정보는 어디서 봅니까? 지속가능 회계서. 보고서에서 개별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가 지금 발전해온 거는 개념이 나오고 생태계 구축이 되고 프레임 이니셔티브 발전하면서 그죠? 뭐 자본의 흐름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블랙락 레디핑크가 거기 사회적 환경적 책임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법제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IFRS, IASB, EU ESRS, 그 다음에 미국 증권감독거래위원회 ESCB 이렇게 법제화를 시키고 이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면 23년, 24년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만들었던 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내재화하고 성숙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었어요. 평가 기관과 공시 기준 너무나 많죠. 뭐 CDP, 다우존스 인다이스, MSCI, 뭐 한국에도 있고요. 이런 것 등이 이렇게 GRI 뭐 이런 것 등이 있었는데 산자부도 얼마 전에 만들었죠. 22년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환경사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IFRS와 ESRS 그리고 SEC 세 개로 집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IFRS의 기준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ESRS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를 간단한 예를 한번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꺼번에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또 같이 만나서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토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에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ESG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ESG와 Sustainability는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Sustainability와 ESG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ESG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 공개하는 내용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다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좌로 말씀을 드린 ESG와 우리가 Theoretical Concept of ESG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